자, 예, 보시죠. 그러니까 가유노트의 3쪽에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이제 6개 법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12문제 그러니까 100점 중에 30점 분량이지만 공부는 한 45%, 50% 가까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앞 시간 1시간 동안 했던 내용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요. 그러니까 공법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옆집 아랫주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일단은 땅 손 못 댄다. 건물 못 짓는다. 30제 못 짓는다. 논밭 손 못 댄다. 라고 하는 거고 관청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뭔가 무슨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있는데 뭐 지 고등학교 동창 지 사둔 땅은 돈 되는 쪽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땅은 엉망진창 놔두고 그러면 안 되죠.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절차를 일정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으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통제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지금 앞에도 봤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예요. 그러니까 주소인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익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가는 주소만 익숙합니다. 다시요. 옆쪽에 이쪽에 1-2번 행정체계를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그러니까 국가와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대한민국이고 주소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각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6개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8개 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주도가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그러니까 기장군은 초점 아니니까 빼고요. 세종은 시군구 없죠. 제주도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습니다.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죠. 우리 가까운 곳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그 공주요.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뭐로 가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들이요. 대한민국 세종시 무슨 동 몇 번지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같은 급 서로 옆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를 다 묶어서 시도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시중에 인구 50만 이상 시가 이제 대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법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국토계획법은 그러니까 어디를 단위로 하냐면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시, 군을 기본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의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상하 관계에서는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뭐 대위, 중위, 소위가 있고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집에서 얘기하면 시 할머니, 시 어머니, 폐가구 누워 있는 며느리 1, 2, 3 등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 중, 하인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국민 생활 권익에 맞춰서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들이 어디로 이루어져 있냐고요. 어디다 문화센터를 만든다고 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에 문화센터를 만듭니다. 문화센터 2를 만들면 그거 저 강원도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쪽 그 금산 아니면 서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니죠. 공주 시민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뭔가를 하겠다. 인천광역시에 뭔가를 하겠다. 서울에 구가 25개가 있는데 구 경계가 그건 알 수가 없다고요. 지도 펴놓기 전에는 일상생활에서 구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전체를 단위로 해서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서울특별시에 전철이 도봉구 전철 따로 있고 노원구 전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철, 터미널도 서울특별시, 터미널도 충남 터미널이 아니라 공주시 터미널, 그다음에 홍성군 터미널 이런 거 돼 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만큼은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법을 운영한다로 돼 있습니다. 다시 이제 1-5로 오시고요. 그러니까 1-5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제 법이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그러니까 국토의 그러니까 계획 및 그러니까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국토계획법 쟤네들은 저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계획법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요.
관청이요. 보셨던,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이제 세종과 제주는 시군구가 없는 특별한 경우니까 거의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도가 있고, 그 아래, 도 아래 시, 군,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 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의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국민 생활이 어디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요? 특, 광, 시, 군을 단위로 해서 국민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청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 주민이 아니라 경기도의 어느 시, 충남 지역 주민이 아니라 충남 중에서도 공주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홍성군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관리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는 도시이죠. 그러니까 군은 그냥 시골 그러면 좀 섭하니까 군은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도시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이 그러니까 도시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도시군이라는 이름도 익숙하진 않고요. 자 보시면 여기 와서 보면 서울특별시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인천, 광역시, 인천, 부산 등 6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종도 포함되고 제주도도 포함되고요.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가 그 1-2에서 보면 그 개수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고요. 대도시가 13개, 그러니까 시가 59개 해서 72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2016년 자료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 앞두고 또 개수가 바뀔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72개, 그 다음에 군이 80개가 되는 거죠. 이게 72개, 그러니까 군이 80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에는 인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세종에서는 세종 주민을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제주 주민을 위해서. 뭐 제주도 요즘에 뭐 이러저러한 얘기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주도에 전기차 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각 시에서는 해당 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각 군에서는 해당 군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72개가 되니까 8개 하면요. 그러니까 161개가 되는 거죠. 하나, 8개죠. 8개, 72개, 합치면 80개, 160개, 161개라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전국을 161개로 토막내서 큰 토막도 있고 작은 토막도 있죠. 제주도 그 전체 한 토막, 제주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공주시 그 한 토막, 공주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그러니까 전국 그러니까 161개,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특광시군에서는 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라고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에 20년짜리 큰 그림,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그러니까 1000건, 5000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사항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냥 짚고만 가시자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 다음에 도로 만든다, 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겠다,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들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무튼 좀 더 보셔야죠. 그래서 세순환, 세 바퀴를 보셔야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겁니다. 개인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발행위는 일단은 금지다.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관청에서 봤을 때 요 정도로 하면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할 수 있다. 허가받아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국토, 태,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계획이라고요?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이죠. 우리나라 어디라도 이 특광시군에서 빠지는 곳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고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요.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강의노트 4쪽이요. 그러니까 1-6번.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 계속이요. 국민의 이러저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이건 뭐 간단해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개인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데, 관청에서 계획을 세운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데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절차를 통제한다고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가라고요. 그 절차에, 그러니까 공법에 이 계획이 한 50가지가 넘게 있는데 그 절차의 가장 기본 모델이 도시군관리계획 모델입니다. 그래서 1-6번 도시군관리계획이요. 첫째 줄, 계획을 세워서 결정합니다. 회사에서도요, 아랫사람이 기안 올려서 위에서 뭐 하고요? 결제하고요. 그런 것과 비슷한 흐름이죠. 그럼 계획을 세우려면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 뭘 하겠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지금이 어떤지 기초조사, 뭐가 필요한지 기초조사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주민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을 통제하라고 이번 6월 선거 때 지방의회도 뽑잖아요. 지방의회의 견제도 받아야 되죠.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이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결정한 사람에게 올리면, 결정한 사람은 그러니까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요, 이 큰 길을 건너편에서 쭉 가봐도 그러니까 관청 건물들이, 별별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별별 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된 여러 기관들과 서로들 협의를 해야죠.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6월달에 선거로 뽑아줬지만 국토부 장관도, 그는 이제 저번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고, 세종시장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다 이쪽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 발표, 고시가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열람, 지역도면은 뒤에서 보도록 하시죠. 그 아래에요. 그러니까 그 표가 세 줄이라고 하면 세 줄이요. 그러니까 점 5개. 그러니까 용도 지역 등 칠번이요. 요 앞글자로 보면 용용용 입지 기계청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용도 지역 등 이 8가지는, 용도 지역 등은 국민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국가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장 찍을 때 신중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 절차를 거치라고요. 두 번째 점, 용도 지역 등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것을 또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용도 지역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위에 썼던 그 절차를 거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네 번째 점, 용도 지역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좀 생소한 표현이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법에 정해진 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용도지역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배우시는 이 계획, 각각 50여 가지 계획의 절차들이 다 걸리는데 그 절차의 가장 기본 모델이 도시군관리계획 모델이라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이제 이런 것들은 또 관청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초조사, 줄여서 조사,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의회견 청취,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여기서 이제 결정으로 올라가는 거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요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계획들은 이 절차에서 뭐가 이제 하나나 두 개가 좀 다르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수준들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 절차이죠. 얘네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하실 게 뭐냐면 얘네들이 도대체 국민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제 그걸 하나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봐야죠. 그건 아직 안 본 겁니다. 아직 안 보고 한 달 동안 공부하실 건데 아무튼 중요하대요. 얘네들은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결정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반설에 도로등이 있는데 세종시 어디에 도로를 내겠다, 공주시 어디에 도로를 내겠다. 그거 한 건 한 건 결정할 때마다 이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 보통 2년, 3년 걸립니다. 이 절차 거치는데 보통 3억에서 10억, 8억 가까운 돈들이 들게 된다고요.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것을 봐가는 게 국토계획법이고 중요한 국토계획법의 큰 틀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땅 손댈 때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번 행정계획 비유교는 좀 이따 보시고요. 이제 지금 보신 내용을 책에 이제 표시하고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책으로 와서 6조경. 그러니까 6조의 그러니까 1장 총칙, 그러니까 1번 재정 목적.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국토의 그러니까 이용개발 표시요. 이용개발과 보전 표시요. 그러니까 뭐 표시할 곳은 2번 있겠습니다. 그냥 연필로 간단하게 그냥 밑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 땅 줄로 잘 나눠서 쓰자고요.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을 땅, 그러니까 상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 그런 땅도 필요하고 설악산, 지리산 깨끗하게 놔둬야 될 땅도 필요하고 한 거죠. 대한민국 땅,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가 그러니까 어느 땅은 여기는 그대로 보전한다. 여기는 어떻게 개발한다. 지금 다 그것과 관련된 거라고요. 공법 전체는 개발과 보전입니다. 개발할 건지 콘크리트를 부을 건지 그대로 놔둘 건지 그러니까 산토끼 뛰어놀고 나무 자라게 할 건지 그 두 가지로 땅을 구분하는 거죠. 제2절 용어정의에 두 번째 있는 도시군 계획 표시요.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란 그러니까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거리가 아니고요. 세종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도 시 표시요. 시 또는 군 표시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시, 군이라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맞춰서 법을 운영한다고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특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시, 군. 그러니까 특별시 거기 써진 그대로요. 특별시, 광역시 6글자, 특별자치도 10글자, 시 또는 군 4글자, 20글자. 매번 그 20글자를 얘기하려면 지네들도 숨 막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숨 막히니까 그걸 3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이라고 한다고요.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이라고 하면 칠판이요. 그게 뭐예요?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둘째 줄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 아래요. 셋째 줄이요. 표를 줄로 보면 셋째 줄 도시군 기본계획 표시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뭐 지겹지만 또 표시하시죠.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그러니까 특 넘어가시고 시 표시요. 시 또는 군 표시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 표시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표시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표시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기가 20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우리 시는 어떤 시, 군으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지금 책을 안 갖고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요. 먼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종 특별자치시 그러니까 기본 계획 그러니까 2030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기본 계획 이제 뭐 도시자를 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공주, 도시, 그러니까 기본계획 2030. 그 다음에 홍성. 홍성은 특광시군 중에서 홍성은 특별시, 광역시, 시가 아니라 군이죠. 도시예요, 군이에요? 군이죠. 홍성, 군, 그러니까 기본계획. 너무 붙여놓으니까 강원도 횡성같이 보이네요. 횡성, 한우도 유명한, 횡성도, 홍성도 둘 다 한우가 유명하군요. 예. 그러니까 홍성, 그러니까 군, 그러니까 기본계획 2030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 원칙대로 가면 이 책 몇 권이,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 쌓여 있을 거라고요. 161권이 쌓여 있겠죠.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마다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 우리 군은 어떤 시군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그러니까 이런 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큰 그림이니까 20년 뒤에 2030이 뭐 7080 노래가 2030 뭐 댄스방 그게 아니고요. 2030년에는 그러니까 20년 뒤인 2030년에는 이런 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몇 년도에 세운 거예요? 2010년에 세운 거죠. 2010년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세종시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책이 161권이 쌓여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뭐 300쪽, 800쪽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래요. 도시군 관리계획 표시요. 책에 지금 책 6쪽이요. 책 6쪽 제2절 용어정의 그 표에 지금 표가 그쪽에 있는 게 네 줄이라면 넷째 줄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표시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도시군 이미 아십니다. 또 표시하시고요. 특별시 표시요. 광역시 표시요. 특 넘어가시고 시 표시요. 군 표시요. 시군의 특광시군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표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표시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호주정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는 용도구역 쓰시고요. 그 네 가지 구역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4번 도시자 빼고요. 개발사업 표시요. 개발사업 정비사업 표시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표시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표시요. 지구단위계획.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표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표시요. 뭐 10글자나 됩니다. 아무튼 뭐 내용만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지. 뭐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앞글자에서 순서 바꿔서 용용용 입지 기계정 저는 이제 이 순서로 갈 겁니다. 내용도 또 그러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요. 그 중에 하나만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옆쪽에 그러니까 7쪽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에다가 그러니까 국민생활에 필요한 양건 빼고요. 그러니까 공적시설 53가지 쓰시고요. 국민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공적시설 53가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는데 뭐 특히 젊은이들이요. 나이트클럽은 있어야죠. 근데 뭐 나이트클럽은 기반시설은 아니네요. 왜? 여기 안 써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 써진 것들만 기반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란 다음 강목시설로 대통령자는 다음 각국의 시설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교통시설 땡땡 도로 표시요. 도로만 표시하시고요. 도로 어느 집에서 만들어서 그 집 식구들만 쓰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시설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로 등등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53가지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것들 도로 같은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만 쭉 짚어보면 그러니까 기반시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문화,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운전학원. 동그라미 2번 공간시설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러니까 3번 유통공급시설로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 저장, 송유설비.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로 학교, 운동장, 공성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5번 방지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번 보건위생시설로 화장시설, 공동미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시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7번 환경지조시설로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리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등등등. 어느 한 집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서 그 집 식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 아니면 나아가서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 논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7번 보시죠. 하나 도로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럼 도로 많이 만들면 그냥 알아서 만들어.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땅에다 도로를 만들어야죠. 물론 이제 고가도로도 있고 나중에 이제 드론이 되면은 그러니까 공중을 통행권을 어떻게 정할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땅에다 만드는 거죠. 개인 땅에다 도로 만들면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사용 수익 처분, 자기 땅 권리 행사하면 찾기를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게 되죠. 다 돈 주고 사들여야죠. 그러니까 땅을 다 돈 주고 사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다 매수하는 거죠. 뭐 도로가 익숙하지 않으면 세종 신도시요. 여기 옛날 배나무밭 과수원 할아버지들 5명이 모여서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해서 세종이 만들어졌어요. 관청에서 정한 거예요. 관청에서 정한 거죠. 개발사업 하겠다고 정한 겁니다. 세종시 개발사업을 하겠다 정할 때 칠판이요. 요 절차를 거쳤다고요. 지주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만들 때 그럼 땅주니까 어느 배나무 과수원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 3대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땅인데 안 팔어. 그러면 그 땅 남겨두고 지금 어디 군데군데 배나무 과수원 남아있어요? 싹 사들였어요? 싹 사들였죠.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매수하는 거죠. 강제 매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센 침탈이잖아요. 돈 주고 뺏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받고 땅을 뺏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공익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 강제 매수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고요? 수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다 그런 정도의 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개인 재산권에 엄청난 영향들을 미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할 거고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나머지 중에서는 뭐 여기서 볼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9쪽 제3절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의 기본원칙 제3절 X 아시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30년 동안요.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제4절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혹시요. 그러니까 한 서너 번 뒤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제5절 그러니까 국토의 용도 부분과 관리 의무 네모 1번 그러니까 국토의 용도 구분 그러니까 국토는 표시요. 국토는 그러니까 토지 이용실대 특성 장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 표시요.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표가 옆으로 3칸 두 번째 칸 앞글자 4글자요. 도, 관, 농, 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국 모두가 그래서 전국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윗줄에 본문 시작하는 곳에 국토는 있었죠. 국토는 그 위에다가 전국 모든 토지는 쓰시고요. 전국 모든 토지는 다음 4가지 용도지역 중에 하나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앞이 6자리, 그러니까 뒤가 7자리이면 그러니까 이 7덩어리의 첫 글자는 1, 2, 3, 4 넷 중에 하나이죠.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성, 여성. 그 다음에 1999년 12월 30일 전에 태어난 사람, 2000년 1월 1일 뒤에 태어난 사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이 자리가 1, 2, 3, 4 넷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 정해놨다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칸 보시면 도시적은 인구와 산업, 그렇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요.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표가 옆으로 3칸이요. 표가 위에서 아래로 4줄이요. 첫째 줄,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첫째 줄, 도시지역은 설명, 인구와 산업,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 두째 주령, 그러니까 관리 지역. 그러니까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역에 준하여, 그렇죠?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하여, 그렇죠?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표시 말씀드리는 거 밑줄 치면 되고요. 세 번째, 농림지역.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 그렇죠?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그렇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과 수환자원의 보유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땅은 도, 관, 농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표가 지금 세 칸인데 첫 번째 칸에 뭐가 있어서 어수선합니다만 아무튼 어디다 마땅하게 쓰세요. 아까 국토계획 목적에 대한민국 땅, 개발 땅, 보전 땅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도시지역은 개발 땅이요, 보전 땅이요? 도시지역 앞에 개발, 그러니까 관리지역 안에 중간,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그러니까 보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보전 쓰시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그러니까 인구도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그러니까 콘크리트도 바글바글하니까 개발하자고 정한 땅입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중간 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 마구 농업을 해야 됩니다. 농사, 푸르게, 벼, 쌀, 아니면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사과 농사요. 아니면 임업, 그러니까 잣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무를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보전 쪽이죠. 콘크리트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뭐고요? 콘크리트, 산토끼 나무가 뭐고요? 보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 네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또 여기까지 찾아서 가실 필요는 없고 중간 몇 번 얘기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 그러니까 개발 땅, 도시지역,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간 땅, 관리지역, 보전 땅, 농자로 나눈다. 대한민국 모든 땅은 도, 관, 농자 넷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네모 2번 X 하시고, 그러니까 제6절 X 하시고,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15쪽에 그러니까 2장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기본은 그러니까 도시군이었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에 1-7 강의노트의 4쪽, 그러니까 1-7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7, 그러니까 표가 그러니까 옆으로 5칸이에요. 5칸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인데,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칸이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국민 생활권역에 맞춰서 어디를 단위로 한다고요?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뭐고요? 특광시군. 거기를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뭐고요? 도시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세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아래요. 제일 아래.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세 글자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군에서는 그러니까 표를 쫓아가시자고요. 지금 표가 옆으로 5칸인데 지금 표 5칸은 세우셨나요? 5칸이라고요. 그 중에 지금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보고 있는 겁니다. 5칸 중에서요.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이요. 두 번째 칸에 그러니까 필요시 광역계획권은 아직 안 보고 있고 특광시군 지금 그걸 옮겨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따로 메모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메모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모르시면 다음 그러니까 동영상 복습 때 보세요. 복습 때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국 161개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운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모든 일이 칼로 무자시 딱딱 끊어져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아직도 이게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좀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종과 공주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천안과 아산 같이 해서요. 아니면 경기도에 31개 같이 해서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요. 둘 이상을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직 지금 이 원칙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 예외부터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둘 이상을 묶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둘 이상을 뭐라고 하고요? 광역이라고 하고, 여기는 둘 이상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둘 이상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극히 예외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둘 이상으로 묶을 필요가 있을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거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상호관계는 좀 더 보시고 가시죠. 그러니까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칸에서는 그러니까 주요 차이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 그러니까 그 국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 아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행정장소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보시죠. 도시군 관리계획. 7번 보시죠. 도시군 관리계획. 아까 어디다 도로 만든다. 결정했습니다. 도로 만든다. 도로 만들기로 결정한 땅에다가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곧 도로공사 할 땅이라고요. 건물 못 짓겠죠? 그러니까 그 땅 5대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땅입니다. 관청에서 돈 주고 뺏어간다고요. 땅 뺏기게 되는 거죠. 용도지역, 도관농자 아직 세부적인 건 안 봤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하자 한 곳에다가 20층짜리 상가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없겠죠. 그러저런 행위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국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20년짜리 큰 그림, 20년 뒤에 우리 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 갖고 그러니까 세lum동 53번지에 뭘 짓는다 못 짓는다 그런 내용이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요. 이것도 20년짜리 큰 그림, 그러니까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짚죠.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책 보고 다시 강의로 또 들어오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15쪽이요. 2장 제1절 광역도시계획 네모 1번 의와 성격 양보 1번 의.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표시요.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 표시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방향 정도니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보 1번 법적 성격 광고 1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그러니까 첫 두 줄 더 빼고요. 두째 줄 제일 끝에요. 그러므로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그죠?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에서 뭐 어떻게 뭐라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나와봤자 재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광고 2번 관계없고 네모 2번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그죠? 광역계획권의 지정. 양보 1번 지정 목적.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그죠?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 그죠? 둘 이상. 그러니까 특별시광역시 특특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글자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그냥 글자도 아니고 그냥 잉크입니다. 그 잉크를 읽으면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시간은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시험과 관계없는 잉크는 막 넘어갈 거예요. 시험과 관계 있는 곳에다가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표시, 그것을 표시할 때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대목은 꼭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수업 때는 그러니까 표시만 신경 써서 표시만 쫓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에 집중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시험과 관계없는 잉크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마시고 읽지도 마세요. 표시까지 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다음 쪽 가세요. 16쪽 제일 위에 그러니까 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시요.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양괄 2번 지정권자, 방괄 1번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토부 장관, 지정, 땡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 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이 있는 이하, 시, 도, 표시요. 시, 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방괄 2번 도지사, 표시요. 도지사, 땡땡. 광역계획권이 도, 표시요.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방괄 3번 X, 양괄 3번 지정범위 X. 흘러가는 지문 한 번 나왔지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양괄 4번 지정 절차. 방괄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표시요.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표시요.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다음 쪽에 방괄 2번 X, 똑같은 절차니까요. X. 방괄 3번 X. 자, 여기까지 보시고 가시죠. 강의노트요. 먼저 지금 책 표시한 거 다시 보시면 책에 15쪽 보시면 15쪽 지금 광역계획권에 대한 거죠. 광역계획권을 15쪽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거죠.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둘 이상에 대해서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근데 그 제일 아랫줄은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표시하지 마시고요. 읽지도 마시고요.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공간구조 기능의 상호 연계, 환경의 보전,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다음 쪽이요. 16조.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 인접한 둘 이상으로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양괄호 2번 지정권자, 방괄 1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둘 이상의 시도, 도지사가 지정한다. 하나의 도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양괄 3번 X, 양괄 4번 지정 절차에 제일 아랫줄 심의 거쳐 결정한다. 심의 거치는 건 공법에서 바르고 닳도록 다 심의해요. 그냥 심의 거칩니다. 다. 심의 안 거치는 거 딱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꺼리도 아니고요. 딱 한 군데, 그건 나중에 그 자리에서 외우면 돼요. 그냥 심의는 다 거쳐요. 그리고 그냥 얘기 듣는다고요. 의견 듣고 한다고요. 별 내용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의 4쪽이요. 강의노트의 4쪽에 1-8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거기에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데, 강의노트 4쪽에 1-8번이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 여러분이 소리내실 건 그 제목에 있는 권수승 꽁국도만 소리내시면 돼요. 권수승 꽁국도예요. 뭔 소리요? 몰라요. 그냥 권수승 꽁국도만 혀에 붙어 있으면 맞아요. 한 문제 맞춥니다. 권수승 꽁국도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다음 쪽 그림을 보시죠. 5쪽에 있는 그림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충남이 더 가깝습니다만 경기도를 지금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경기도에 아래 검은 바탕이요. 수원과 수원시, 의왕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냥 천안과 아산 그렇게 바꿔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 겁니다. 검은 바탕 수원과 의왕에 대해서는 그 중간 지금 상중하이죠. 국가, 그다음에 시도, 시군구가 있는데, 왼쪽에 수원과 의왕은 하급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상중하라고 얘기 드리죠. 이게 하급에 있으니까 중급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중에 한 명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른쪽은 평택과 천안에 걸쳐 있는데, 평택은 경기도에 있고 천안은 충남에 있죠. 지금 오른쪽 그림이요. 검은 바탕 평택, 천안 오른쪽이요. 평택은 경기도에 있고 천안은 충남에 있으니까 그보다 더 윗사람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다음에 도지사, 또 다른 도지사가 있겠죠. 도 아래 뭐가 있고요? 시와 군이 있고 도 아래 시와 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 저 앞에 구 X했죠.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충남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A, B, C 등이 있고, 그러니까 충남에 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원과 의왕이고, 이게 지금 평택과 그러니까 충남의 천안입니다. 자, 국토계획법 도시군, 그러니까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뭐고요?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3월 되면 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요? 그러니까 3월 내내, 아니 5월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3월 내내 도시군, 특광시군, 그러니까 한 500번도 넘게 할 겁니다. 한 시간마다 한 80번씩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 아시게 되고, 그러니까 특광시군, 특별시, 지계획 세우면 되죠. 광역시 지계획 세우면 됩니다. 시, 자기계획, 군, 자기계획 세우면 된다고요. 근데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둘 이상 같이 묶을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쪽 A, 그러니까 수원시, 수원하고 의왕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뭔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원시장이 의왕시장 와서 같이 계획 세우지. 의왕시장 쫓아가요? 이거 같은 동급이잖아요. 동급이면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갈까 말까 하는 건데 오라고 해서 쫓아가는 거 아니죠. 의왕시장 부른다고 해서 갈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원시장, 의왕시장 더 윗사람 누가 묶어야 돼요?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그러니까 니네들 같이 계획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과 의왕은 같이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걸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평택과 천안요. 그러니까 천안시장, 평택시장 이리 오지. 가요? 그러니까 노랑노랑 동급인데. 그러면 평택은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고, 천안은 충남도에 있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천안시장, 그러니까 평택이랑 같이 가서 계획 세워. 천안시장 쫓아가요?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불러? 그러니까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충남도지사가 그러니까 평택시장 C, 그러니까 천안시장이랑 같이 계획 세우지. 평택시장 영어로 C라고요. 이런 지금 영어 읽었어요. 그러니까 쫓아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평택과 천안이 도가 다르니까 어느 도지사가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윗사람 어디서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너네들 같이 계획세라고 그러니까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여기는 같이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장관, 시도사, 시군구 중에서 상중하라고요. 뭐 줄여서 얘기하면 상중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중하입니다. 하에 있는 두 개 묶으려면 누가 묶는 거고요? 중에서 묶는 거죠. 중에 있는 두 개 묶으려면 누가 묶는 거고요? 상이 묶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누가 지정을 하고요? 도지사가. 여기 도가 다르면 도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7번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이라는 게 각각마다 자기 계획 세우면 되는 거죠. 자기 계획 세우면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둘 이상 묶을 필요가 있으니까 둘 이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역이라고 하는 거죠. 뭐 수도권에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광역버스 자리에 앉으면 누워서 가요? 자리가 넓은 게 아니라고요. 둘 이상의 시군 왔다 갔다 하는 게 광역버스이죠. 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 각각마다 계획 세우는 게 원칙.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고요. 상중하에서 하 두 개 묶는 건 누구요? 중 두 개 묶는 건 누구고요? 상이 묶는 거죠.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묶는 거고 시도가 다르면 도비사람 국토부 장관이 묶는 거라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다시 4쪽 이제 오시고 강연노트의 4쪽 1-8 그 그림 중에 굵은 글자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씀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표에 1-8 표에서 첫째 줄로 권, 수, 승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 권, 국, 도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권, 수, 승, 권, 국, 도 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 수, 승, 권, 국, 도 면 됐다고요. 광역도시계 나오면 권, 수, 승, 권, 국, 도 면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권순공국도라고요. 권순공국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권순공국도 그게 쓰면요. 권, 수, 승, 권, 국, 도인 거죠. 권순공국도라고요. 둘 이상을 묶습니다. 먼저 여기는 특광시험이 아니니까 뭘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중급 2개 묶을 때는 누구요? 상. 하급 2개 이상 묶을 때는 누구요? 중. 상이 누구요? 국토부 장관. 중급이 누구요? 도지사이죠. 그래서 권순공국도 권을 지정하는 게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이죠. 권국도입니다. 권순공국도. 7번요. 그러니까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지정을 하고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뭐 요것만 지금 그 그림에 빠져 있네요. 하나의 도 안에 있는 둘 이상 시군이면 누가 지정을 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지가 지정하고, 지가 계획 세우고, 지가 평가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발표하고, 지가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윗사람이 지정을 했으니까 아랫사람이 계획 세워와야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으면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뭘 받는다고요? 승인을 받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다. 권수승 됐죠? 권수승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요거 빼고는 그러니까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차라리 더 메모를 해두시죠. 국토부 장관 지정 왜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도지사가 지정 왜요? 하나의 도 안에 있으니까. 됐고요. 권순공국도.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아랫사람 누가 계획 세우고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세워서 누구한테 올리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국토부 장관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주겠죠. 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 여기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으니까 그 아랫사람 누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충남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겠죠. 여기는 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을 했으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지정했으니까 아랫사람,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올리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을 했으니까 도지사 아랫사람 누가 계획을 세우고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올리고요? 도지사에게 올리죠. 도지사 검토해서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계획이면 국가가 직접 계획을 세워야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쓸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붙이셔야죠. 그러니까 붙이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시 다음에 동영상으로 보시고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에 대한 모든 글자는 어디에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책에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책 가서 책을 축소 복사해서요. 명함 크기로 축소 복사해서 그러니까 책에다 또 붙여놓으시면 훨씬 편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잡아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상중하였죠. 하급 2개는 중에서 묶는 거고, 그러니까 중급 2개는 상에서 묶었습니다. 위에서 정했으니까 아랫사람 계획 세워 오니라. 위에서 정했으니까 아랫사람 계획 세워 오니라. 라고 하는 거죠. 국가 차원의 계획이면 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행정계획의 기본 절차가 뭐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기초조사, 주민의견 정치, 의회의견 정치, 협의, 심의, 결정. 이게 기본 절차인데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한두 개씩 좀씩 다르다고요. 지금 4쪽 1-8 제일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죠. 조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주민의견 정치가 아니라
공청회라고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지방회 의견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사람에게 올린 거죠. 그러면 위에서 승인을 하는데, 승인할 때 뭐 거치고 뭐 거쳐서 승인을 한다고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칠판요. 그래서 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그러니까 처음 공법은 5번 보기 전까지는 외우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7월 문제풀이 시작할 때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5번, 10번 채우시는 게 일입니다. 5번, 10번 들으시면 되고, 절차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청회 하나 끝. 다 됐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는 나중에 아시게 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는 아시게 되고, 1, 2월 순환 들으신 분들은 먼저 어설프게 또 기억이 나시기도 합니다. 그럼 됐고요. 공청회 하나가 있다. 공청회가 다르다. 끝.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자, 이제 이상 본 내용을 이제 책에 쭉 표시해 가도록 하시죠. 다시 보시면, 그 앞쪽 하나 보시죠. 15쪽이요. 책의 15쪽. 이제 아까 썼고, 이제 그 다음에, 그니까 그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어서 지웠습니다만, 그니까 15쪽 제일 아래요. 책 15쪽 제일 아래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표시하면 그것도 눈에 두고 보게 돼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공간구조 기능의 상호 연계, 그러니까 환경의 보전, 그러니까 광역시설의 정비 등을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니까 A시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군, 특광시군,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자기계획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A, 자기계획 세웁니다. 사람들 먹을 거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러니까 그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무를 깨끗하게 잘 보존하자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이쪽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는 이쪽, 그다음에 나무도 이쪽, 이쪽에다가 공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 필요한 공장도 있고 주택가도 있고 나무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뭐 잘했습니다.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B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B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B에서도 계획을 세웠어요. B도 역시 일자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민이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 공장이 필요하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 사람 사는 집도 있다고요. 각각의 시, 각각의 군마다 자기계획 세웠습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특별시에서는 자기계획, 광역시에서는 자기계획, 시에서는 자기계획, 군에서는 자기계획 세우라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A와 B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와 B가 붙어 있습니다. A는 자기계획 세웠죠. 그러니까 B도 자기계획 세웠죠. 그러니까 A 자기계획 세웠고, B 자기계획 세워놓은 겁니다. B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그 깐내기 키우는 특히 주민들이요. 그러니까 그 창문 열어놔요. 창문 열면 이쪽에서, 이 굴뚝에서 웬각 검댕이들 다 날라오겠죠. 애기들 맨날 콜록콜록 캑캑캑, 그러니까 맨날 기관지 질환에, 그러니까 폐 검사 보니까 막 애기들까지도 폐가 지금 막 망가지고 있을 지경입니다. 계속 살아요?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도시군 각각마다 알아서 가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둘이 매번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옮기라고요. 우리 죽겠다고요. 그러면 또 A에서는 뭐라고 할 거고요? 왜 공장 옆에다 집 지어놓고 그러냐고요. 너네들이 집을 옮기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길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그게 뭐예요? 계획을 세우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준비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B는 이렇게 갈 게 뻔하니까 안 되겠다. A, B 니네는 같이 계획을 세워라. A와 B가 있는데 A 따로 B 따로 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A와 B는 같이 계획을 세워라 라고 정하면, 그래서 A, B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면, 우리도 일자리 필요해요. 우리도 공장 필요해요. 우리도 필요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쪽에다 큰 산업단지, 산업도로 내고 큰 발전소 아니면 변전소도 짓고, 그래서 산업단지는 이쪽으로 하고 저 뒤쪽으로 나무들이요. 저쪽으로 나무들이요. 이쪽에 주택가요. 이쪽에 주택가요.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미리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원칙은 뭔데? 각각 하는 건데 특별한 이런 필요가 있을 때에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공간구조 기능의 상호 연계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요. 광역시설의 정비라고 하면은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봤던 거였죠. 한번 예를 들면 또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광역시설이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망이 남북이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 사람들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B, 그러니까 도로를 내겠다고요. 여기도 역시 남북이 중심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고요. 사람 사는데 큰 지장 없죠. 근데 A와 B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A와 B가 붙어 있더라고요. A와 B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A는 도로를 이렇게 냈고, 그러니까 B는 도로를 이렇게 냈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쪽 동네 여기까지 갈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서, 그러니까 뭐 차 끌고 아니면 지게에다 걸머지고 여기까지 가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같이 계획을 세우라고요. 미리미리 같이 계획을 세우면 아까 시설, 기반시설 53가 중에 도로가 있었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면 우리도 남북이 중심축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남북이 중심축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서로 연결해야 되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도로를 생각은 하고 있었고 우리도 여기 또 내려 할 거니까 그럼 요 도로를 이렇게 서로 잘 연결을 시키자. 그러면 서로 교통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경우에만 뭘 지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 표면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 가시죠. 그 다음 17조요. 책의 17조. 네모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 양보 1번 수립권. 네모 3번에 광역도시계획. 그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 양보 1번 수립권자. 보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그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광고 1번 원칙.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그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그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계에 속해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그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첫째 질에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7번 보시죠. 상중하.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습니다.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가 지정했죠. 같은 도에 있습니다.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가 지정했죠. 도 지정 쓰시고요. 줄 보시죠. 권순공북도 하면 됐습니다. 권순공북도만 쓰시면 다음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는 거죠.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아랫사람 누가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 주소로는 다 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공주시인가요? 아니죠. 공주로 가려면 뭐예요? 대한민국 충남 공주시인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 아래 뭐가 있어요? 시군이 있죠. 지금 이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권수승, 그러니까 권국도 이거를 강조드렸고 요것만 하시면 되는데 뭐 다시요. 권수승, 권국도입니다. 도지사가 지정했어요. 아랫사람 누구요? 그게 발음이 안 나온다고요. 주소로 얘기하면 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칠판 다시요. 도 아래 시군이 있다. 이 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익숙해지면 공법은 행정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행정청은 뭐 4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답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거리도 아닙니다만 아무튼 계속 얘기는 나오니까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도 아래 시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아래 특별시, 광역시, 도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시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그러니까 하나의 도,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으니까 누가 지정했어요? 권수승, 권국도 중에서 하나의 도에 있으면 누가 지정한 거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한 거고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렸으면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하나의 도에 있어서 도지사가 지정을 했다. 하나의 도 안에 있어서 도지사가 지정을 했다.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그 아랫사람 누가 계획을 세운다고요? 시장군수가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표시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넘어가지 말고 거기다 쓰시죠. 그러니까 국, 쉼표, 지정 누가 지정한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관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 표시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글씨 막 날림으로 획획획 쓰세요. 그러니까 글씨 예쁘게 쓸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빈칸으로 놔두세요. 그리고 문장 넘어가시면 쫓아가시고 나중에 동영상 때 복습 때 채워넣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광역기관 지정한 날부터 3년 몇이요?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몇이요? 승인신청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 몇이요? 도지사가 수립한다. 동그라미 4번 국가계획 표시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표시요.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표시요.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계획 세워 그러니까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죠. 그러니까 계획 세워 누가 이렇게 점을 많이 찍었어요. 계획 세워 오니라 몇 글자요? 계획 세워 오니라 몇 글자요? 세 글자 몇 년요? 3년요. 3년 지나도록 안 올라오면 기다리다 지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가서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 계획이 국가 차원의 문제면 당연히 국가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7번이요. 그러니까 계획 세워 오니라 하나의 도에 걸쳐서 도지사가 지정을 했어요. 도지사가 지정했고 아랫사람 보고 계획 세워 오니라 몇 글자요? 세 글자 몇 년 지나도록 안 오면 3년 지나도록 안 오면 내려가서 세운다고요. 그런 거죠.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선생님과 애들이라고 좀 너무 큰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애들한테 뭐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애들이 한참 지나도록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일인데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요. 계속 가서 직접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관 2번 예외. 그러니까 뭐 요구에 대한 예외는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다음 쪽이에요. 양관 2번 승인권자.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권수분권국도. 7번이요. 권수분권국도. 그러니까 요거는 다 옆에 있으니까 그냥 쫓아가시면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러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죠. 계획 세워 원이라 국토부 장관 아랫사람 시도자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죠. 하나의 도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계획 세워 원이라 시장군수 공동으로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죠. 그러니까 권수승, 권국도, 내리막길, 오르막길, 승국도 할 필요 없잖아요. 권국도, 승국도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쓸데없는 낭비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양관 2번 승인권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지사, 몇이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 몇이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시장 또는 군수, 몇이요?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몇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관 3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그 검은 바탕 중에서 또 더 검은 바탕, 기초조사, 동그라미요, 밑줄이요, 밑줄이나 동그라미, 기초조사, 공청회, 몇이요? 공청회, 지방의 의견 청취, 몇이요? 지방의 의견 청취. 그걸로 다 끝났어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의견 듣는다. 방관 1번, 그러니까 기초조사,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의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문화, 토지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그죠?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방과로 2번, 제목 끝에 땡땡 공청회, 그죠? 공청회.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미리 공청회, 그죠?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보세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다. 그럼 어느 언저리다가요? 강당, 짝대기, 세미나. 그러니까 시청, 도청, 강당에서 하는 무슨 세미나 같은 겁니다. 앞에 이제 몇 사람들 앉아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석에 사람들 앉아있고요. 뭐 그런, TV 토론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양괄호에서 반괄호 3번 제목이요. 지방의회, 표시요. 지방의회. 의견 끝에 의견 청취, 표시요. 의견 청취.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 표시요. 의회. 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 표시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시장군수는 이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아까 여기서는 지네들이 하니까 시장군수 지네가 하니까 지네가 의견을 듣는 건 아니고요. 평택 천안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 누가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평택의 현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충남도지사 천안의 민원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자기들끼리 헛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평택 얘기 듣고 가고 충남도지사 천안 얘기 듣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다음 쪽 아세요.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양괄호 4번 승인 절차에 검은 바탕 중에 또 더 검은 글자. 그러니까 검은 바탕이요. 협의, 표시요. 협의. 심의, 표시요. 심의. 그 다음에 그 화살표 사이에 있는 승인, 표시요. 승인. 그 뒷절차는 관계없습니다.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반괄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승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냥 동그라미 1번 소제목 협의와 심의, 표시요. 협의와 심의. 땡땡. 국토부 장관은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승인, 표시요.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바로 넘어서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66조 제2항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내용이 끊어진다고요. 이렇게 기울어진 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끝. 뒤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칠판요.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그러니까 반괄호 2번 X.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4번. 양괄호 1번 X. 양괄호 2번 X. 자, 다음 쪽 와서요. 네모 5번. 자, 투닥거리고 싸우는 조정 했는데 이것도 역시 격가지상 나중에 보시고. 네모 6번 X. 이상입니다. 이게 다예요. 권순권국도. 권순권국도면 됐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권순권국도. 권순권국도는 권순권국도인데, 그러니까 이 리듬은 잡아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 두 개를 묶을 때는 누구예요? 중에서. 중 두 개를 묶을 때는 어디에서요? 상에서요. 근데 이게 국토부 장관이고 이게 시도지사고 이게 시장군수다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가 여기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시군, 도, 시도, 국토부 장관 그것만 어려운 거고 그 내용 취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이상 하를 묶을 때는 중에서 둘 이상의 중 묶을 때는 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소리 내시면 되고요. 권순권국도만 소리 내시고 권순권국도만 해두시면 점점점점점점점점 뭐 이것만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다음에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